자, 봅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이번에는 여러분 EBS 수능 특강 문화, 그죠? 예, 그 고전시가 제7강 됐습니까? 예. 그래서 교재 페이지 보게 되면 63페이지 됐나요? 예. 자, 우리 작가와 그 다음에 작품 제목 잠깐 보는데, 작가는 보니까 작자 미상이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죠? 예. 근데 작품의 제목은 뭘로 돼 있습니까? 사친가라고 돼 있네. 그죠? 예. 자, 요거 잠깐 볼게요. 예. 자, 지난번에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전시가 작품에서, 그죠? 예. 자, 뭐가 나왔다? 한자적인 의미에서 사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면, 이때 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하다, 작심한다면 싱크의 개념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죠. 그죠? 예. 그런데 우리 고전시가에서 사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면은 생각이라는 그런 어떤 의미보다, 그죠? 예. 어떤 의미를 많이 쓴다고요? 예. 그리워하다. 됐습니까? 예. 로 어떤다고 해석해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예. 그걸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자면, 고전시가에서 사, 어쩌고저쩌고 나오게 되면은 뭘로 해석해 달라? 그리워하다라고 해석해 달라. 그럼 벌써 뭐가 나타나 있어? 아, 정서라고 하는 것이 어떤다고요? 나타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예. 자, 거기에다가 이제 친이라고 얘기했는데, 친이라는 거, 이거 한자로 써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예. 이때 친이라고 하는 것은 어버이 친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어버이 친자. 다시 한번 부모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사친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 되겠어? 어버이를 그리워하다, 부모님을 그리워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겠죠. 그죠? 예. 그래, 사친. 그래 봐주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또 보세요. 사모. 모라는 것은 어머니 모자. 그럼 사모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머니를 그리워하다. 그러면 사제, 제라고 하는 것이 아우제자라고 한다 그러면 아우를 그리워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됐니? 예.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고전시가에서는 어떻게 해석한다고? 그리워하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된다는 것. 됐니? 예. 그러면 이 작품은 벌써 무엇을? 어버이를 그리워하는 노래로 돼 있잖아요. 그죠? 오케이. 자,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만 더 갖다 붙이자라고 한다 그러면 재밌는 것은 이 작품은 일종의 원령체 됐나요? 예, 작품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원령체라고 하는 건 뭔데? 하게 되면 우리말로 하자라고 한다면 달거리 있습니까? 예, 달거리 형식의 작품이더라라는 거죠. 그럼 뭘 얘기하느냐? 자, 우리 달거리 형식의 대표적인 작품이 고전시가에서 어떤 작품을 봤냐면은 동동이라고 하는 작품을 봤을 거야. 됐습니까? 예. 그래서 동동이라는 작품을 보게 되면 정월령부터 시작해서 12월령까지 그리고 작품 내에 보게 되면은 각 계절에, 각 달의 세시풍속과 연관지어서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 이 작품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됐니? 예. 그래서 정월령부터 시작해서, 뭐, 우리 작품을 따진다면은 정월 대보름부터 시작을 해서, 됐니? 예.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은 5월 5일 단오까지 어떤다고요? 제시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능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이후에 유두절, 다시 말하면 6월 보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12월까지 나와 있는 것도 전체적으로 다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겠니?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원령체 작품이고 거기에 뭐가 존재한다? 세시풍속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 있고 거기에 대해서 화자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정서가 어떻게 되느냐, 요거 중심으로 해가지고 잡아주면은 작품 내용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63페이지에 제일 처음부터 갑니다. 보세요. 정월이라 15일에, 정월 15일 살펴볼까? 해놓고요. 뭐 나왔습니까? 정월 15일 하게 되면은 1월 15일. 자, 항상 우리 고전시가에서 월은 음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됐습니까? 예.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월 대보름 날이 되겠네. 그죠? 예. 그래서 달 구경하는 소년들아. 자, 소년들 다시 내볼까? 해놓고요. 다시 내볼까? 해놓고요. 그럼 소년들은 뭐가 돼버리겠어? 청자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예. 그러면 벌써 첫 번째 구절에서 청자에게 말을 하는 어투가 나타나 있다는 거 확인할 거고요. 거기에 흉풍이라고 했는데 이때 흉이라는 건 흉년, 풍이라고 하는 것은 풍년. 그래서 흉년과 풍년을 보려니와 이게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은 정월 대보름 날에 그죠? 예, 우리가 이제 달집 태우기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점을 친단 말이야. 그때 이제 불이 확 올라가게 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풍년일 것이에요. 근데 불이 어떻다고요? 올라가지 않고 중간에 사그러지게 되면 이건 흉년이다라고 이야기해.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정월 대보름날 닭집 태우기라고 하는 거 봤을 거예요. 그러면은 다 어때? 소위 말해서 많이 쌌죠. 왜냐하면 불이 어떻다고요?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정월 대보름날 하는 일종의 이제 그 해의 흉년, 풍년을 점치는 행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흉풍도 그렇게 보려니와 그 다음에 다시 밑줄 쫙 쳐놓고 별표 하나 꽁냐.
부모 봉양 생각하라 라고 하는 거. 밑줄자. 뭐뭐 하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뭐가 되지? 명령형이 되겠죠. 자,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소년들에게 하는 이야기다. 그래서 소년들아, 뭐 한다고요? 부모 봉양 생각해라 라고 하는 거. 됐니? 예. 거기에다가 신체 발부 4대절을 신체 발부 신, 몸, 체, 몸, 발 뭐라고? 머리카락, 부, 피부 됐습니까? 예. 4대절 다시 4개의 거한 관절 뭐예요? 우리 온몸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신체 발부 누가 한다? 그래 우리 몸은 누구한테 받다고요? 그래 수지 부모에게 받았더라.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체 발부 4대절을 부모님께 타고났으니 다시 부모님께서 물려주셨으니 태산같이 태산 다시 밑줄 쫙 같이 달도랑 깡 맞춰놓고요. 그럼 태산은 보조관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높은 덕과 높은 덕 다시 밑줄 쫙 뭐가 되지? 원관념. 하해 다시 한번 저 강바다와 같이 하해 다시 밑줄 쫙 같이 달도랑 깡 맞춰놓게 되면 하해는 또 보조관념이 될 것이고요. 그럼 원관념 이야기해 보세요. 깊은 정 다시 밑줄 쫙 됐니? 예. 그러면서 의하여 잊으리요라고 하는 것은 잊을 수 있다, 잊을 수 없다, 잊을 수 없다. 다시 한다면 서회적 표현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높은 덕, 깊은 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것을 이야기하지? 부모님의라고 이야기하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자, 다시요. 정월 대보름이니까 1월하고도 며칠? 15일에 됐습니까? 예. 자, 누굴 생각하라고요? 부모님을 어떤다고요?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 됐니? 예. 그래서 부모님의 특히나 높은 덕, 그죠? 예. 그 다음에 깊은 정 됐습니까? 예. 그거를 잊을 수 있다, 잊을 수 없다, 잊을 수 없어요. Don't forget.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의하여 잊으리요. 선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요. 천세, 만세를 믿었더니 천세, 천년, 만세, 만년. 그래서 천년, 만년 믿었더니 뭘 얘기하는 거겠어? 부모님께서 천년, 만년 산다. 라고 믿었더니 됐나요? 복례, 방장, 영주산해라고 하는데 복례산, 방장산, 영주산 이게 뭔데요? 하게 되면 중국에서 흔히 말하는 전설상의 세 산을 이야기하는 거야. 신선들이 산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예. 그 복례, 방장, 영주산에서 불로초와 불사약, 다시 늙지 않는 풀, 그다음 죽지 않는 약을 인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미천표합니다. 얻을 쏜가 얻겠는가 라는 것은 얻을 수 있다 없다? 얻을 수 없어요. 다시 한다면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슬프다 다시 밑줄 쫙 쳐놓고요. 별표나 꼭 쳐놓고요. 그럼 결국은 부모님의 죽음을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거기에 대한 뭐라고요? 슬픔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제시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해됐나? 예. 거기에 수욕정이 풍부지하고 자유양이 침부재니라. 좋은 말이다. 수욕정이 다시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풍부지하고 바람은 그치지 아니하고 자욕양이 자식은 부모님을 봉양하고자 하나 친부재니라. 어버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살아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럼 이 말은 여러분들 아시나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우리가 불출해가지고 풍수지탄이라고 이야기하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나무는 됐나요? 고요하고자 하지만 바람이 그쳐주지 아니하고, 그죠? 예. 자식은 부모를 봉양하고자 하지만 부모는 어떻다고? 기다려주지 않아. 존재하지가 않아. 됐습니까? 예. 그래서 살아계실 때 뭐라는 얘기야? 봉양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후회하게 되느니라. 라고 하는 것. 됐니? 예. 자, 그래서 다시 갑니다. 예. 진부재라. 공산, 낙목에, 공산이라는 건 텅 빈 산. 낙목이라는 것은 나뭇잎 다 떨어진 그런 나무에 뭐가 되어서? 한 줌의 흙이 되어서. 그럼 이때 한 줌의 흙이 되는 것은 누굴 얘기하는 거야? 화자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죠. 부모님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렇게 부모님이 한 줌의 흙이 되어서 결국은 밑줄 표현합니다. 영원한 이별이 되겠구나. 밑줄자. 그럼 부모님 한번 돌아가시면 다시 만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그래서 다시 한마디로 뭐라고요? 부모님 살아 계실 때에 어떤다고요? 봉양할 거 다 해라. 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거기에 다시 1년 360일에다가 1일, 매일매일 사친. 오구야. 이때 사친의 사라고 하는 것은 이때는 한자 요로 돼 있죠. 됐습니까? 예. 요거는 일사자가 아니라 요거는 한자 의미로서 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됐니? 친은 똑같잖아요. 됐습니까? 예. 만다고요? 어버이 친자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예. 그래서 1일, 365일에 또 1일 매일같이 어버이를 섬기는데 12신이라. 자, 오늘날은 우리가 24시간 단위를 쓰고 있지만 조선사회에서는 12시간 단위를 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러면 12시라는 것은 뭐라는 거야? 하루 종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흔히 말하는 1년 365일, 1일 24시간 다 말하는 거야. 부모님을 섬기세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해되겠나? 됐습니까? 예. 계속 갑니다. 서늘한 바람 적막하고 소식이 영영 끊기니 소식이 영영 끊기다 몇 줄자. 그러면 이때 소식이 영영 끊겼다라는 것은 영원한 뭘 이야기하는 거지? 이별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죠? 그러면 화자는 지금 부모님께서 살아계신다,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부모와, 그죠? 예. 한다고요? 이별한 상태가 된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한다고요? 그런 상태더라라는 거. 그래서 화자의 상태를 제시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됐니? 예.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슬프다, 슬프다 다시 밑줄 쫙 써놓고요. 정사가 직접적으로 제시됐다는 것도 확인되나요? 예. 그래서 우리 부모 대보름인 줄 모르시나 다시 밑줄 쫙. 그래서 우리 부모님 뭐 한다고요? 대보름. 다시 한다면은 정월 대보름인 줄을 모르시나라고 하는데, 자, 그 부분은 제도사고합니다만 예를 들어 형광펜이 있다 그러면 형광펜을 한번 쫙 밑줄 그어봐. 뭔 얘기냐? 슬프다 우리 부모 대보름인 줄 모르시나 밑줄 쫙. 다시 한 번 더 그 밑에 그달을 호송하니 2월이라 한식이래. 다시 밑줄 자. 요번 형광펜을 한번 밑줄 꺼봐. 됐습니까? 예. 자, 거기다 다시 밑줄로 한 10번째 행만 좀 밑에 내려가 보자. 그죠? 예, 한 19 정도 밑에 내려가 봐요. 또 재밌죠? 슬프다 우리 부모 청명인 줄을 모르시나. 그달 금음 다 지나고 3월이라 삼진날에 한번 다시 밑줄 쫙. 됐습니까? 예. 됐니? 오케이. 자,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들 63페이지 교재 맨 마지막에 슬프도다 우리 부모 답청절을 모르시나 다시 밑줄 쫙. 됐습니까? 예. 거기에다가 64페이지 넘어가서 제일 첫 번째 줄 그달을 허송하고 4월이라 초파일에 다시 밑줄 쫙. 됐습니까? 예. 자, 지금 제가 밑줄 친다라는 거 지금 벌써 감이 오나요? 예. 다시 이제 한 10번째 구절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슬프도다 우리 부모 관등조를 모르시나 다시 밑줄 쫙. 됐습니까? 예. 그달을 허송하고 5월이라 단오일에 다시 밑줄 쫙. 됐습니까? 예. 자, 어떤 건지 알겠니? 다시, 그죠? 예. 64페이지 맨 마지막 구절. 슬프도다 우리 부모 단오절을 모르시나. 됐습니까? 예.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달을 허송하고, 그죠? 예. 6월 보름에 이래 또 나오지 않겠나. 그죠? 예. 자, 이제 보세요.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밑줄 친 부분 됐습니까? 형광색으로 밑줄 친 부분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 뭐 한다? 유사한. 됐나요? 유사한. 뭐라고요? 문장 구조를 한다고요? 반복했다. 라는 것 알 수 있겠나? 됐니? 예. 그러면서 재미있는 것은, 자, 방금 전에 제가 이제 두 개를 이야기했는데, 위에를 보시게 되면은 슬프다라고 해가지고 뭘 드렸어? 정서를 일단은 드러내놨고.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우리 부모 대보름 줄을 모르시나라고 해가지고 부모께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일종의 풍속 됐나요? 예. 그것을 어떤다고요? 모른다라고 해서 그것을 즐길 수 없는 부모님의 뭘 제시한 것이라고요? 슬픔을 제시한 것이더라라는 거죠. 즉 다시 한다면은 여기 제시되어 있는 풍속을 부모님께서 어떤다고요? 모르시는 것. 됐니? 예. 거기에 대한 뭘 제시했어? 슬픔을 제시한 것이더라. 여러분들 갖고. 됐니?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보니까는 그달을 됐나요? 예. 허송하고라고 하는 것은 허송하고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헛되이 보내고 했는데 그럼 이때 그달이라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요 풍속의 달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됐습니까? 예. 다시 한번 이전 달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 됐니?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이제 그 다음 달에 제시하는 뭐냐고요? 아, 풍속을, 세시 풍속을 다시 제시한 거더라. 이래 되겠죠. 됐니? 예. 그래서 종월 대보름 지나갔으니까 이제 그 다음 뭐 나와요? 한식일. 있으니까, 예. 한식 청명일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내가 한식 청명일 줄을 모르셔서 누가? 우리 부모님이. 그것도 슬프더라.
맞죠? 예. 그래서 그 다음 나온 것이 3월 삼진날 됐습니까? 예. 다시 또 내려가서 3월 삼진 답청절 모르시더라. 슬프죠? 다시 4월 초파일이잖아요. 그죠? 예. 이해되겠니?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만다고요. 새로운 됐습니까? 예. 새로운 만다고요. 예. 그 달을 제시하는 거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이해되겠니?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 그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다. 됐나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뭘 드러낸 거다? 1차적으로는 어떤다고요? 정서이지만 또 한번 시간의 어떤 흐름과 됐습니까? 예, 흐름과 그 다음에 장면에 만다고요? 그렇지?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장치를 하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됐나? 됐습니까? 그래서 형광펜, 그 밑줄 꼰 부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된다. 됐니? 예.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슬프다 우리 부모 대보름지를 모르시나. 자, 그거에 탁 끊놓게 되면은 결국은 정말 대보름을 즐기지 못하는 부모 맞습니까? 예. 또 부모가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가신 것에 대한 화자에 뭘 제시했다고요? 슬픔을 제시한 것이더라 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거기까지 끊을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달 다시 한 정월 대보름날 정월 달을 허송하니 헛되이 보내니 이제 뭐가 됐어? 2월 달도나 깡 맞추는 결합니다. 그래서 정월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1월로 봤으니까 이제 뭘로 간다고요? 2월로 가져야 되겠죠. 됐습니까? 2월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니? 예. 계속 갑니다. 2월이라 이제 어떤 날이라고요? 아, 한식일이더라. 됐습니까? 예. 참고적으로 한식일과 됐나요? 예. 또 그날을 우리가 청명일 됐나요? 예. 거의 같은 날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한식 청명이라고 하는데 요건 지금 음력이잖아요. 그죠? 예. 오늘날 양력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대략 언제가 되냐면은 4월 한 5일, 6일을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4월 5일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죠? 원래 제가 2026년도를 보니까 4월 6일 날이 어떤다고요? 한식일이더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4월 5일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니? 예. 자, 근데 지금 우리는 뭘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 양력이 아니라 음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거든.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그래서 지금 몇 월 달째 얘기할 거라고요? 2월 달. 됐습니까? 예. 음력 2월 달.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천추절이라고 했는데, 천추절 달도는 깡,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천추절이라는 게 뭐냐 하게 되면은, 이게 임금의 탄신일을 천추절이라고 얘기해. 됐습니까? 예. 다시 한다면, 임금께서 태어난, 다시 한다면 이제 임금께서 태어날 탄생일. 우리 뭐 해야 되겠어? 전 국민이 생일 축하합니다 해야 되겠지. 그래서 조선사회는 이날을 국경일로 잡는 거야. 됐습니까? 예. 임금이 태어난 날. 그게 바로 천추절이야. 그런데 천추절이 뭐 하다라는 거야? 장막하고. 됐습니까? 정확하구나. 거기에 계자추의 넋이로구나. 계자추의 넋이다. 일단 다시 몇 줄자 수놓게 되면 요 한식일이 됐나요? 예, 뭐냐 하게 되면은 바로 계자추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다고요? 바로 죽은 날이더라라는 거야. 됐습니까?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기려가지고 차가운 음식을 먹는다 해가지고 한식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다시요. 계자추에 넋이 있는 날이구나. 다시는 계자추가 죽은 날이구나. 그렇게 해주면 될 거고요. 거기 이제 원산에, 멀리 있는 산에 봄이 드니, 봄 달도는 깡, 야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음력 2월 달이지만 양력으로 따진다 그러면 3월이나 4월 달이잖아요. 지금 한식이라 그랬으니까 아마 4월까지 가지 않겠니? 그럼 봄날이잖아요. 오늘날처럼. 그죠? 그래서 원산에 봄이 드니, 불탄 풀에 속잎이 난다. 불탄 풀에 속잎 난다. 다시 밑줄 쫙 출발합니다. 그러면 불이 탄 풀에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겨울 풀에 됐습니까? 속잎이 난다. 이제 뭔다 새잎이 나더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죠? 이렇게도 해석 가능한데 계자추가 어떻게 죽었다고? 그래, 불에 타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계자추가 불에 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여러분한테 끄집어 온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 됐니? 예. 근데 쉽게 말하면은 뭐가 돼? 원산에 저 멀리 있는 산에 봄이 드니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꽃이 피고 그다음에 새잎이 돋아나더라. 그렇게 해석해 주면 된다는 것. 됐죠? 예. 그래서 후인들이 됐습니까? 예, 슬퍼하다. 뭘 슬퍼해? 계자추의 죽음을 슬퍼해서 그래서 한식이라는 것을 지었도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한식일은 누구하고? 계자추의 삶과 연결되는 날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그러면서 다시요. 당후, 그죠? 예, 3대의 성제들도
당우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라고 얘기했어? 요순시대를 이야기하는 거고, 됐습니까? 그러면 3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그래서 우, 탕, 주공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야. 무주공까지. 그래서 당우 3대의 성제들도, 다시 성군의 황제들도 성피백운하셨도다. 성피백운 다시 밑줄자. 성이라고 하는 건 탈성자, 피라는 건 저피자, 백운. 다시 한번 저 흰 구름을 타고 가셨구나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예전에 우리 장자라고 하는 책의 외편에 보게 되면, 됐습니까? 예. 자, 어떻게 되냐? 사람이 죽다라는 것을 그렇게 해석을 해놓은 겁니다. 됐니? 예. 저 흰 구름을 타고 가다라고 하는 것. 됐습니까? 예. 그것을 세상을 떠난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런 얘기죠. 요임금, 순임금 뿐만 아니라 하은주 3대의 어떤 성현들도, 됐습니까? 성군들도 결국은 저 하늘나라로 만다고 가셨더라. 다시 한다면 돌아가셨더라. 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여산의 송백, 됐습니까? 여산은 중국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송백이라는 것은 소나무와 그 다음에 측백나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무릉의 춘초, 다시 무릉도원 이야기하죠. 그죠? 역시 마찬 공간이 이야기하는 거야. 그 본풀은 망고 영웅의 일과처라. 다시 한다면은 저 오랜 세월 영웅들의 일과처 한다고요. 무덤이로구나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자, 전체적으로 뭘 드러내고 있어요? 바로 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거기 이제 무 서산지 퇴일하니 했는데 이때 무라고 하는 것은 좀 옆에 적어 놓으세요. 무 됐습니까? 이때 무라고 하는 것은 됐나요? 예, 슬퍼하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서산에 됐나요? 예, 뭐가요? 퇴일, 퇴라고 하는 것은 물러날 퇴자,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날일자. 그래서 서산에 해가 지는 것을 쓸쓸하게 여기더라. 됐습니까? 예. 요게 바로 무라고 하면 돼요. 쓸쓸하게 여기더라. 됐습니까? 예. 됐니? 그래서 무서산지 퇴일하니, 그죠? 예. 이 영백의, 만다고요? 사정이요. 다시 하면은, 이 영백이라는 인물에 뭐가 된다고요? 사사로운 정이더라라는 거. 왜? 요 진나라의 인물이었던 이영백이라는 인물이, 그죠? 할머니를 모시는 것 때문에 벼슬에 나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나요? 예. 그래서 서산에 지는 해를 어떤다 쓸쓸하게 여기니 이것은 이영백의 사사로운 정이요. 그 다음에 태행산의 외로운 구름을 보니 외로운 구름 다시 딱 갖춰놓기 바랍니다. 적인걸의 생각이로다. 적인걸의 생각 다시 밑줄쫙 쳐놓기 바랍니다. 됐니? 예. 적인걸이라는 인물은 누구냐 하게 되면은 당나라 때 인물이야. 재상했던 인물인데, 그죠? 예. 자신이 다스리던 곳에 태행산이 존재하고 그 태행산에 높이 올라가가지고 뭘 봤어? 저 부모님이 계신 곳을 봤단 말이야. 그죠? 그랬더니 얼마나 부모님이 계신 곳에 뭐 한다고 흰 구름이 둥둥둥둥 떠가더라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 태행산의 외로운 구름을 보니까 딱 누구의 생각이 난다고요? 적인걸이 부모님을 생각하던, 됐습니까? 예, 그 생각이로구나라는 거죠. 이해되겠니? 그죠? 예.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슬프도다 또 나오네요. 정수도 냈고요. 우리 부모 뭐를 모른다? 청명이라고 하는. 자, 앞에서 우리 한식날이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예. 그런데 그날은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청명이, 다시 맑은 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세시 풍속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됐습니까? 예. 이 날이 한식날인지 청명날인지 그 즐거움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화자 입장에서 슬프도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해됐나?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 다시 이제 그 달을 어떤다고요? 소송하고. 그러니까 이제 또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몇 월 달 넘어가야지? 앞에 것이 2월 달이었으니까 이제 3월 달로 넘어가죠? 그래, 다 지나고 이제 3월이라 했으니까 자, 몇 월 달 가는 거야? 3월 달로 갑니다. 그러면 3월 삼진날이라고 하네요. 됐습니까? 3월 삼진날. 됐나요? 예.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음력으로 3월 3일을 우리가 3월 삼진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니? 예. 3월 삼진날에 제비새끼 날아들어서 옛집을 찾아오고, 그래서 옛날 또 풍속 중에 하나야. 그래서 제비떼가 날아온다라고 해가지고 미려 탄다고요? 제비집을 좀 청소를 해놓는 거야. 됐니? 예. 그래서 옛집을 찾아오고, 또 호랑나비가 분분이라고 하는 것은 꽃잎이 날리는 것처럼 그래 헐헐 나는 것을 분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나비가 분분하여 옛빛을 자랑한다. 됐습니까? 예. 뭐예요? 아름다운 봄날의 풍경을 얘기했죠. 제비가 찾아와서 날아다니고 호랑나비 같은 데 헐헐헐 그렇게 날아다니고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기수에 목욕하고, 됐나요? 이걸 우리가 욕기라는 말 쓰거든. 그죠? 예. 중국의 기수가에 가서 한 해에 묵은 때를 어탄다고 탁 씻어버리고, 그 다음 무예라고 하는데, 이때 무는, 무를 주세요 할 때 그 무가 아니야. 이런 중국의 무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맑은 바람을 쫙 쐬니, 다시 한번 기수가에 가서 목욕해서 내 몸에 있는 그 물기를 저 무산에 올라가가지고 맑은 바람을 딴다 쫙 쐬니, 우리 남학생들 목욕탕 가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대충 닦고 나와서 선풍기 앞에 쫙 물 말리면 어때? 시원하잖아. 됐습니까? 그래. 그런 풍경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수에 목욕하고 무의 바람을 쏘이며, 됐습니까? 동쪽 언덕에 올라서 휘파람을 불고 청류에 이르러서 시를 짓도다 라고 했는데, 됐습니까? 요 이야기는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 요게 이제 도요명의 또 기거래사라고 하는 작품에 또 나와 있는 작품이에요. 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동쪽의 온도에 올라가서 휘파람 길게 불고, 그 다음에 청류에 이르러서 시를 짓는다. 그게 바로 자연적인 사만이겠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됐니? 예. 그 앞에 나와 있는 기수에 목욕하고 무의 바람 쏘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공자의 제자인 증점이, 됐나요? 예. 자, 공자가 뭐 하고 싶은가 한번 이야기해봐 라고 얘기했더니만 증점이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어디에 사는 거야? 자연에서 은거에 사는 삶 이야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따라 기수에 목욕하고 무에 바람 쏘이며 동쪽 언덕에 올라서 휘바람 확 불고 청유일에 시즌다. 자연적인 삶 아니겠어요? 그죠? 오케이. 거기에다가 산에 있는 꽃은 붉은 비단이요. 산하는 붉은 비단, 다시 밑줄 자. 세류, 가난한 버들은 푸른 시류다, 다시 밑줄 자. 뭐가 된다고요? 구절 대응, 대꾸 일어났다는 거 할 수 있겠지? 거기에다가 붉은 비단, 푸른 실, 뭐야? 색채 대비까지 일어났네? 그럼 다시 뭐라고요? 선명함의 이미지 나타나 있더라. 맞니? 예. 역시, 뭐 한다고요? 풍경이 어떤다고요? 굉장히 아름답다. 있습니까? 예. 그걸 제시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앞에 있는 학생, 좋으니까 옆에 있는 학생이 자꾸 쳐다본다. 됐니? 예. 자, 계속합니다. 그래서 촌가의 농촌의 저 농부들은 신춘을 만났다고. 다시 세 번 만났다고. 자, 또 미칠까요? 농구를 둘러매고, 농구라는 건 농기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됐나요? 농기구를 둘러매고 처처에 곳곳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구야, 그 두 구절 딱 묶고 도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봄이 왔으니까 뭘 또 제시해 주겠어? 봄날의 농부들의 하는 일의 모습을 또 제시한 거다라고 보죠. 됐나요? 예. 그래서 농부들의, 됐나요? 예, 뭐 한다고요? 그래, 보면서 일상을 또 제시해 놓고. 됐니? 또 그다음 갑니다. 백마금편의 소년들은 있는데, 백마금편이 뭐예요? 흰 말에다가 금으로 된 안장 채찍 있으니까, 예. 요즘 딴다 그러면은 흰수에게 뭐 벤틀리 타고 이런 얘기 되나, 그죠? 예. 소위 말해서, 풍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있으니까 풍류를 즐기는 사람들. 그래서 백마금편의 소년들은 화류춘풍에 흥을 겨워서, 그래서 화류계. 그 다음 봄바람에 흥을 못 이겨가지고, 쌍쌍이 지어 놓을 적에 산화, 다시 하면 산의 꽃은 작작 불에 타는 듯이 난만개니라 어지럽게 피어있도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제 농부들의 일상도 제시했지만 그동안 겨울이라서 답답하게 지냈던, 소위 말해서 백마금편의 누구들요? 소년들의, 됐습니까? 예. 그런 어떤 화류,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풍류라고 이야기할까요? 그죠? 예. 그래서 다시요. 화류춘풍에 너리는 모습, 화류춘풍에 논의는 끝나요. 예, 그러한 모습을 제시한다. 요게 이제 봄날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해됐자? 그죠? 예. 그러면서 다시요. 슬프도다. 슬프도 다시 밑줄 쫙. 중간중간에 자꾸 정서 지적으로 되네. 그죠? 예. 세월이요. 세월이 빨리 지나가면 뭐 한다고요? 슬프게 여기도다. 그래서 됐습니까? 동안 쳐놓기 바랍니다. 그때 애라고 하는 건 슬플 애자야. 그래서 오생지 이련 됐으니까 가련이죠. 그죠? 예. 내 생을 가련히 여기는 것을 슬퍼하고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니? 예. 다시 갑니다. 내 삶이 불쌍함을, 됐나요? 뭐 한다고? 내 스스로 또 슬피 여기고. 그 다음에 광음지 여류. 다시 하면 탄식한다. 광음이라는 건 일촌광음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세월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됐습니까? 여류, 물과 같이 흘러감을 뭐 한다고요? 탄식한다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그럼 결국은 내 삶의 불쌍함을 슬피 여기고
저 세월이 물과 같이 흘러감을 탄식하도다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다시 그러면서 슬프도다. 우리 부모 답청절을 모르시나. 답청절 됐더니 낮춰놓고요. 그래 봄대에서 하는 올 다시 한 삼진날에 그쯤에 이제 하는 건데 이거 답청이라고 해가지고 발로 맨발로 풀을 밟는 것 됐습니까? 즉 양기를 어떤다고요? 땅에서 바로 받는 그런 또 풍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즐거운 답청절을 또 우리 부모님은 어떤다고요? 즐기시지 못하는구나. 모르시는구나. 그것이 슬프구나. 라고 하는 거죠. 됐나? 예. 자, 그러면 3월달 넘어갔으니까 이제 몇 월 달 와야 되겠어? 4월달로 와야 되겠죠? 다시 갑니다. 그 달을 허송하고, 즉 3월달을 허송하고, 이제 4월이라 완전 초파일에 되겠죠. 그죠? 예. 자, 이제 몇 월 달로 간다고요? 4월달로 가네요. 됐나요? 예. 초파일이 하잖아요. 초파일 됐습니까? 예. 4월 초파일. 됐니? 예. 여러분들 뭘로 알고 있습니까? 아하, 부처님 오신다. 그래!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다. 있잖아요. 됐나? 예.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연등제 있습니까? 예. 연등제 혹은 어떤다고요? 관등제라고 하는 거 있습니까? 예. 그런 날이 또 4월 초파일이더라. 길거리 어떤 등을 쫙 달아놓고 예. 붉은 등을 또 쫙 달아놓고 됐으니까 예. 그게 이제 4월 초파일 모습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예. 남풍지 훈해요. 남풍, 봄바람 이야기하는 거야. 훈이라고 하는 거, 훈, 동남이 쫙 쳐나봐. 훈이란 건 따뜻하다. 그래서 저 남풍의 따뜻함이요. 됐습니까? 예. 미안합니다만은, 그 옆에 해 오민지 온해라고 하는 거 있죠. 그죠? 예. 그거 좀 새로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EBS 관계자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한자 좀 정확하게 좀 써주세요. 됐습니까? 예. 한자를 잘못 써서. 좀 써줄 때 좀 제대로 쓰던가. 됐니? 예. 저 앞에 제목에 사칭가 써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거 안 써주고. 그때 써놓은 것도 이렇게 다 틀려버리면 이거 어떡해. 됐습니까? 예. 자, 이거 보세요. 예. 해라고 하는 것은 뭐 틀린 건 아닙니다. 됐나요? 예. 해라고 하는 것은 풀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보세요. 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됐습니까? 예. 이게 뭐야? 나오자입니다. 됐습니까? 예. 나오자입니다. 됐나요? 예. 그 다음에 민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어민지를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온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삼수변 들어가면 그 따탕 온자야. 이런 온탕. 여기 뭐지? 목욕탕 갈 일 있어? 됐습니까? 예. 요렇게 적어놓으세요. 앞에 마음 심자가 들어가줘야 돼요. 됐나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됐나요? 예. 요게 뭐야? 성낼 온자입니다. 화날 온자입니다. 됐나요? 예. 온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어조사이자. 됐나요? 예. 그래서 해, 오민지 온해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됐니? 예. 그러면은, 끊으면 어떻게 했어? 내 백성의 성남을. 됐나요? 해, 불다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교재 담당자. 됐습니까? 예. 제가 부탁입니다. 한자 써줄 때는 써주시고, 그 다음에 써놓은 것은 제대로 좀 확인 좀 해줘. 됐습니까? 이게 뭐냐, 이게. 예. 그래서 내 백성의 성남을 어떻게 한다고요? 해 풀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나요? 예. 됐나요? 그래서 다시 보세요. 남풍의 따뜻함이 하고, 남풍이 훈훈하고, 그 다음 내 백성들의 그 성남을 어떻게 한다고요? 해 풀도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거기에 삼각산 제일봉에 봉황이 앉아서 봉황 닦거나 딱. 봉황이 날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날에 그죠? 예, 그 해에 누가 태어난다는 거야? 아주 성군이 태어난다. 성군이 태어날 때 봉황이 날아온다. 그랬더니 그럼 삼각산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북한산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어디를? 우리 궁궐 아니겠나? 그죠? 예. 그래서 삼각산 제일봉에 봉황이 앉아서 춤을 추고 한강수 깊은 물에 하도 낙서 나왔단 말인가? 하도 낙서 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성군이 태어날 때에 그죠?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조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말이 태어난다 거기 보니까 점이 한 50개 있더라. 그 다음에 거북이 등껍질에 보니까 점이 한 50개 있더라. 됐습니까? 예. 그게 이제 하도 낙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됐나요? 예. 그래서 다시요. 하도 낙서 나왔단 말인가. 그래서 만백성, 온백성 화합하는, 됐나요? 경성가 닦거나 맞춰놓고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상서로운, 아주 어쩐다고요? 예. 신기한 그런 별이 어쩐다고 태어났을 때 붙는 것을 경성가라고 하는 거야.
성이랑 별성자입니다. 됐나요? 예. 그 경성가를 오늘날의 도리로다. 거기에다가 요지 일원, 다시 요순시대의 해와 달. 그 다음에 순지 건곤, 순시대에, 앞에 요순 우리가 말했죠. 당우시대라고 얘기했잖아요. 태평성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요임금 시대의 1월과 순임금 시대의 건곤, 하늘과 땅. 그게 태평성대가 이거 아닌가. 태평성대 이 아닌가 다시 밑줄자. 그래서 거기까지 톡톡 끊어주게 되면은 화자는 지금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이런 환경적인 요소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태평성대라고 여기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이게 되겠니? 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시 갑니다. 만사의 인간 만사 됐습니까? 예, 만사 인간 만사. 인간 만사 젊은 날에 소년의 행락 얼마하리요? 다시 말하면 소년으로서 젊은 날에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얼마이겠느냐? 많다는 거 적다라는 거야. 얼마 되지 않아. 라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인간 만사 젊은 날에 소년의 행락이 얼마나 하리요? 얼마가 되겠어? 얼마 안 돼. 서지편입니다. 예. 그래서 타기항행 아이들은 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우리 당나라 중당나라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당나라를 우리가 또 3시기 정도 나눌 수 있는데 그중에 중간에 어떤 시기를 중당시대라고 이야기하거든. 그 중당시대의 김창서라고 하는 이제 중국의 시인입니다. 됐나요? 그의 시 속에 그죠? 타기황행아 하니 그죠? 예. 막교지상제니라 라는 뜻이 있다. 이게 뭐냐? 저 황행이라고 하는 것은 꾀꼬리 얘기하는 거야. 저 황행, 꾀꼬리를 나타낸 닭이 다시 한다면 놓아주니 있으니까 예. 됐니? 막교지상제라 뭐라고요? 지상. 그래. 가지 위에서 제 우는 것을 뭐라고요? 막교 하여금 하지 마라. 다시 하면은 저 가지 위에서 울지 마라. 됐니? 예, 됐어요. 그게 이제 여기 말하는 타기황행 아이들한테 이거 잘못됐죠. 원래 타기황행아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황행아 모르겠어. 응? 꾀꼬리 새끼들. 그러니까 꽃길 새끼들을 꾀꼬리 새끼들을 한다고요. 놓아주니. 됐나요? 막교 이때 교라는 가르치다는 것이 아니라 하여금 교자. 됐나요? 예. 그래서 가지 위에서 울게 하지 마라. 그래서 보니까 막교지상 만다고 우지 마라. 막교지상 저 이게 울지 마라는 뜻인데 또 우지 마라 또 얘기해놨습니다. 그죠? 예. 제가 설명해 준 대로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꾀꼬리를 풀어놓으니 가지 위에서 울게 하지 마라. 됐습니까? 예. 그래서 황금 갑옷 떨쳐 있고 황금 갑옷 떨쳐 있다. 다시 밑줄자. 그러면 황금색의 갑옷을 떨쳐 있다. 누굴 얘기하는 걸까? 우리 꾀꼬리 무슨 색이지? 노란색이잖아요. 그래서 황금 갑옷을 떨쳐 입었다라는 것은 그걸 두고 한 이야기야. 그럼 수학법 이야기해봐. 다시 의인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됐니? 예. 그래서 황금 갑옷 떨쳐 있고 실버들 속에 들어갈 때에 자 이제 우레와 같은 저 번개 청동과 같은 소리 질러서 겨우 등장 깨어보니 그래서 장안 수도 한양 땅에 많은 집들이 등을 달아서 뭔다고 산호만세 산호만세 하는구나. 그럼 산호만세가 뭐야? 사람들이 임금이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 임금님 만세! 임금님 만세! 그 소리가 탄다고요? 얘들아. 이게 되겠니? 예. 산호만세 하는구나. 됐나요? 그래서 임금님 만년 사세요. 됐으면 1000만년 사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서 다시요. 슬프도다 우리 부모님 이 즐거운 날 관등절을 모르시는가 보나. 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슬프다고 했죠. 시조는 부모님에 대한 뭘 제시한 거야? 그리움이죠. 됐습니까? 예. 그리움이 이 어머님이 우리 부모님이 이 관등절 이거 즐기는 거 이건 모른다. 됐습니까? 예. 그게 슬프다. 됐나요? 예. 그래서 그것까지 끊게 되면은 4월 초파일에 됐습니까? 그런 흥겨움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다. 자, 이제 뭐 나와 있죠? 5월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또 보세요. 그달을 허송하고 보내고 5월이라 단오일이야. 5월 단오일 됐다니까. 저렇게 말합니다. 그럼 5월 단오일 몇 며칠이야? 5월 5일. 5월 5일 하면은 벌써 어디에 상하지? 아니야. 음력으로는 단오날 됐습니까? 예, 단오날이다. 됐나요? 예. 예, 뭐 하는 날이야? 그래, 그네 뛰는 날이잖아. 창포에 머리 감고. 됐습니까? 예. 계속 갑니다. 5월이라 단오일에 해는 늦어서, 이제 음력 5월이니까는 양력 따지면 벌써 6, 7월쯤 되겠잖아요. 그죠? 날이 길죠. 그죠? 예. 그래서 다시 해는 늦어서 창밖에 있으니 여름 구름은 기봉, 저 기이한 봉우리에 많구나. 다시 말한다면 날은 길어. 그래서 해는 어떻다 아직까지 어떻다 완전히 길지 않았어. 거기에 흰 구름 어떤다고요? 기한 봉우리 탁 걸려있더라.
아름다운 여름날 풍경이 되겠죠. 그래서 저 산양에, 저 산언덕에 자규새, 뭡니다고요? 소쩍새, 소쪽새가 우는구나, 운다, 다시 한번 죽자. 그럼 감각점 이지하게 봐. 청각점이지라고 할 수 있겠죠. 됐니? 예. 광풍제월 넓은 곳에, 다시 한다면은, 광풍, 저 세찬 바람 불어와서 깨끗이 씻어놔. 그 다음에 비 온 뒤에 그 달이 깨끗하게 맑아. 그걸 광풍제월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예. 됐니?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 전라도 담양에 가게 되면 소세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 그곳에 가기에는 두 개의 정자가 있어. 광풍각, 제월각. 됐습니까? 예. 그래서 아주 맑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광풍제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니? 예. 그래서 광풍제월 그 넓은 곳에 솔개 날고 물고기 뛰도다. 뭐 한다고요? 아름다운 자연 모습이죠. 요걸 뭐라 그래? 어약, 연비라고 하는 거예요. 연비, 어약 됐습니까? 예. 물고기가 약, 뛰다. 솔개 연자가 비, 날다. 그래서 물고기 뛰고 솔개 날고 됐습니까? 예. 여름날 풍경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백구야, 백구 다시 내면 깡 쳐놓고요. 어이구, 제가 고전시가에서 백구 나오면 좀 더 뭐라고 그랬어? 자연 친화의 대상이라고 얘기했죠. 됐습니까? 예. 자연 친화의 대상. 야라고 했으니까 다시 백구는 뭐가 된다? 청자가 된다. 그래서 hey 백구 됐습니까? 예, don't fly 됐나요? 날지 마 됐나요? 예, 너를 잡을 내가 아니야. 너 누굴 얘기하는 거야? 백구죠. 꿈속 다시 하게봐. 의인법 됐나요? 나 너 안 잡아 됐습니까? don't catch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일신이 한가하기로 내 한 몸이 한가하기로 뭐 한다고? 너하고 놀자고 찾아왔더라. 너와 놀자 찾아왔다. 다시 밑줄자. 그러면 앞에서 백구를 가지고 그래 자연 친화의 대상으로 봤으니까 하자 뭐 하겠다는 얘기야? 바로 너 백구하고 함께 어디에서? 이 자연에서 됐습니까? 예, 그래서 즐기겠다라고 하는 모습이죠. 됐니? 예. 거기에 나물 먹고 물 마시고 나물 먹고 물 마시고 다했더니 깡 야쳐놓고요. 됐습니까? 안 좋은 음식? 에이 그러면 안 되지. 소박한 음식. 됐습니까? 예, 소박한 음식. 그래서 나물 먹고 물 마시니 또 거다 팔 베고 탁 누웠으니 하이 사내로서의 살림살이 이 안이 넉넉한가? 이건 넉넉하지 아니한가? 넉넉하다는 건 넉넉하지 않다는 거야. 넉넉해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다면은 풋나물에다가 보리밥 먹고 그다음 물 한 잔 딱 마시고 그래 팔 베고 탁 누웠으니 야 대장부의 이러한 살림살이 이거 정말 좋지 않냐? 됐습니까? 예.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뭐라고요? 유유자적하는 화자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더라라고 봐야 되겠죠. 됐나? 예. 계속합니다. 일촌단장의 마디마다 창자에게 맺힌 서름은 다 또 누구뿐이라고요? 부모님의 생각보다 야 앞에서 자연에서 이렇게 즐겁게 지내고자 했는데 갑자기 딱 부모 생각 나오니까 또 분위기가 탄다고요. 반전돼 버리죠. 뭘로? 쓸쓸하면 또 바뀌어 버리네. 그죠? 예. 거기에다 옥창에 앵두가 불것은 앵두가 불다 다시 밑줄. 자, 정부지 별리 이별이요. 원이라고 하면 원망하다. 정이라는 건 정벌하러 가다. 부라는 건 사내 붙자. 정벌하러 나가는 사내의 이별을 원망하는 것이요. 뭐가요? 저 붉은 앵두는. 됐습니까? 그러니까 붉은 앵두는 뭘 얘기하는 거라고? 저 정벌 나가는 사내하고의 이별을 원망하는, 됐나요? 그것이요. 꿈속에 매화가 피었으니, 매화 피다 다시 한번 죽자. 됐습니까? 꿈속에서는 매화가 피었으니, 그죠? 예. 풍지는 용역이더라. 음이란 건 읍조리다. 풍지란 거면 이 풍진 세상을 뭐야? 속세를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속세의 영화로움과 욕됨을 읍조리는 것이더라. 뭐가요? 매화가 핀 것은. 됐습니까? 그럼 그 두 구줄 딱 묶어놔봐. 됐나요? 예. 옥창에 앵두가 붉었으니 정부지. 됐습니까? 예. 이별이요. 몽중에 매화가 핀 것은 뭔다고요? 풍지의 영역이니라. 됐습니까? 예. 됐니? 예. 됐고 나왔죠. 거기다 색채 대비도 나타났니? 예. 왜요? 붉은 앵두. 매화 무슨 꽃인데요? 물론 붉은 매화도 있긴 해요. 그렇죠. 매화란 다음에 흰 매화, 하얀 매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붉은색과 흰색의 색채 대비가 나타나 있더라라고도 볼 수 있겠죠. 거기에 남림북사, 다시 한번 남쪽의 이웃, 북쪽의 집, 다시 한번 남북의 이웃집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남북의 인사 됐나요? 남쪽과 북쪽의 이웃집 됐나요? 예. 거기에 보리타작, 방방곡곡에 또 농부로구나. 자,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지, 5월이잖아요. 그죠? 예. 그럼 이제 보리 수확하는 거잖아. 됐습니까? 예.
송백, 양류, 긴긴나무에, 다시 한번 소나무, 측백나무, 양류, 다시 한번 버드나무에, 그 긴긴나무에 높다랗게 미칠까요? 그네 매고. 자, 지금 5월달 뭘 얘기하고 있지? 5월 단오날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럼 단오날에 무슨 노래 한다고요? 그네 튀기. 그래서 그네 매고, 녹이홍상에, 푸른 옷에, 그 다음 붉은 치마에, 그 미인들이 또 오락가락 하는구나. 단오날의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나? 예. 됐습니까? 예. 그런데 슬프도다. 우리 부모님, 뭐를요? 이 단오절을 모르시는구나. 됐습니까? 예. 그걸 보지를 못하시는구나. 됐습니까? 예. 자, 여기까지인데, 그 다음에 어떤 내용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달을, 그달을 허송하고, 그죠? 예. 6월 보름에 나오죠. 6월 보름은 나중에 유두절이라고 이야기하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유에 6, 7, 8, 9, 10, 11, 12. 이 작품은 월령제 작품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됐나? 예. 그러면서도 작품의 핵심적인 것은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작품이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그달의 풍속과 거기에 또 농부들의 어떤 삶의 애환 모습과 애환이나 삶의 모습과 그렇죠? 예. 그러다가 동시에 부모를 또 생각하는 화자의 또 마음까지 다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작품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예. 고사도 많이 인용했고요. 그다음 어려운 말도 많이 썼습니다. 됐나요? 예. 자, 그러면 65페이지 됐습니까? 1번 문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클에 대한 설명 다시 밑줄 쫙 쳐놓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제가 고전 시간은 뭐만 되면 된다 그랬지? 해석만 할 수 있다 그러면 문제는 굉장히 쉽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됐니? 예. 자, 그럼 딴 것보다 그냥 선지 2번 바로 가볼게요. 소년, 후인, 아이 등을 청자로 삼아서 밑줄까요?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구절에 소년들아라고 했죠. 그 소년들에게서는 뭐라고 얘기했지? 부모 복양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때 소년들에게는 어떤다고요? 부모 복양 생각하라라고 해가지고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어떤다고요? 가르친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됐습니까? 예. 그런데 됐니? 예. 그 여러분들 63페이지 가운데쯤 보게 되면은 후인들이 슬퍼하여 한식을 지었다 할 때 이때 후인은 뭐예요? 계자축의 죽음을 슬퍼해서 뭐 했다는 거야? 한식날이라는 것을 만들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기서는 바람직한 어떤 소위 삶의 태도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들이 그걸 가르치는 것은 아이들아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아이라고 했지만 뭐 아이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제가 눈이 좀 안 좋아서 그러는데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가 보이질 않네요. 예. 아이 어디 있습니까? 아, 그렇죠. 64페이지에 됐나요? 예. 타기항행 아이들은 이라고 했는데 이때 아이들은 뭐 꾀꼬리를 놓아주는 아이들밖에 더 되겠니? 있으니까 예. 됐나요? 뭐 봄을 즐기는 됐나요? 그런 아이들의 모습 정도 되겠죠. 역시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가르치고 있는 거라고 보기에는 곤란하겠죠. 그렇다면 답은 2번 바로 보면 되겠죠. 자, 2번 문제 갑니다. 자, 기억에서 믿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해석만 제대로 해준다면 문제 푸는 거는 간단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딴 거 없이 역시 마찬가지로 디귿장도 가보겠습니다. 됐나요? 예. 디귿을 보시게 되면 불로초와 불사약이라고 했단 말이야. 됐습니까? 예. 그래서 늙지 않는 풀, 그 다음에 죽지 않는 약. 됐습니까? 예. 그거 구할 수 없죠. 그죠? 예. 그래서 선지서 한번 보세요. 현실 세계에서는 일단 구할 수 없는 거.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러나 부모님 살아생전에 효도를 실천하는 것이 자식에게 어려운 내가 불로초 불상 못 구해준 거 그거 든다고 부모님께 효도하기 어렵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니잖아요. 불로초와 불사약을 사람의 힘으로는 얻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부모님의 죽음은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화자 입장에서 뭐 하는 거야? 슬픈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다시 부모님 살아계실 때 뭐라는 거야? 효도를 다 하라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이해되겠니? 예. 그래서 여기 말한 것처럼 자식에게 어렵다. 그것도 부모님 살아생전 효도를 실천하는 것 자식의 어려운 힘을 드러냈다라고 하기는 곤란하겠죠.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66페이지 3번 문제 됐습니까? 예. 그 다음 C와 D에 대한 설명인데, 자, 이것도. 자, C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3월 삼진날에 일어났던 일. 그 다음에 D를 보시게 되면은 4월 초파일에 있었던 일. 이렇게 되죠. 그죠? 예. 그러면 일단은 선지일본부터 보세요. C가 3월 삼진날에 사람들이 하는 놀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좋습니다. D는 4월 초파일에 도성에서 벌어지는, 아이고 미쳤까요?
국가 행사에 초점. 도성에서 벌어지는 국가 행사가 아니죠. 국가가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죠. 됐습니까? 예, 그건 아니죠. 그럼 선지 2번. 시에서 농산일이 바빠서 봄이 온 것을 미쳤까 잊고 살아가는 아쉬움이 있는데, 농부들이 봄이 온 것을 잊었니? 아니잖아요. 봄이 온 것을 아니까 농기구를 갖추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소면에서 곳곳에 왕래한다라고 이야기한 거잖아. 그죠? 예. 그럼 선지 2번 틀렸고. 선지 3번. C가 새봄을 맞은 자연의 변화와 사람들의 흥겨움에 초점을 맞췄다면. 그렇네. 그죠? 예. 그래서 새롭게 봄이 왔어. 그래서 농부들도 뭐 한다고요? 새로운 농사를 준비하고. 거기다가 백마 근편의 어떤 소년들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봄을 즐기고. 좋습니다. 예. 그러면 D는 태평성대를 이룬 인문과 그를 칭송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더라. 누가 나와 있습니까? 요지 1월 순지군관, 손시군관, 태평성대 아니겠느냐 이런 것들이죠. 그죠? 예. 거기에 대한 또 사람들의 칭송. 오, 그러면 답 몇 번이야? 3번 끝. 이래 되겠네요. 그죠? 예. 4번은 C가 답청절을 맞아 자연을 즐기려. 미쳤까요? 뿔뿔이 흩어지는 아니요, 제각기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는 사람들 모습을 추천하셨다. 그것 좀 애매한데. 물론 일단 D는 보세요. 관등절을 맞아서 함께 모여서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들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함께 준비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지 않죠. 그래서 일단은 D는 확연하게 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지 5번. C가 3월을 맞은 제비새끼와 호랑나비에 분주하며 초점 맞추고 있다. 좋아. 그래 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D는 4월을 맞은 아이들이 아니죠. 경성가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부르는 걸 얘기하는 거죠. 아이들이 경성가를 부르며라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됐나요? 오케이. 자, 다음 넘어가서 4번 문제. 보기를 참고해서 A에서 E를 감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보기의 첫 번째 줄 끝에 보세요. 사칭가는 항상 부모를 떠올리고 정성스럽게 섬기며 효를 실천하라는 핵심 주제를 작품 전체에 드러내면서도 계절의 변화에 따른 자연의 모습, 명절의 놀이나 절기 행사, 다른 사람들의 풍속이나 농촌 생활상 등을 제시했더라라고 하는 거. 됐습니까? 예. 그래? 그게 사칭가예요. 앞에서 제가 뭐 간단히 설명했지만요. 예. 자, 그런데 이것도 선지선 4번 제가 바로 가볼게요. 해석할 수 있으면 그냥 바로 되는 부분이라서. 자, B와 D에서라고 있습니다. B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식날을 이야기하는 거고, D라고 하는 것은 단오날을 이야기하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B와 D에서 화자는 원산에, 멀린 산에 봄이 드니, 됐습니까? 예. B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원산에 나타난다고 봄이 드니, 불탄풀에 송이 난다. 부인들이 슬퍼하여 한식을 지었도다. 등등. 거기다가 만사인간, 됐습니까? 예. 우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됐습니까? 예. 됐니? 그러면 뒤에서 보시게 되면은, 됐습니까? 예. 어딜 보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됐습니까? 예. 만사인간의 뒤에 아니가? 그죠? 예. 뒤에 있나? 응? 뒤에서 맞잖아요. 그죠? 예. 뒤에서 만사의 인간, D가 4월 초팔이네요. 예, 미안합니다. 5월 달은 저거네요. 그죠? 예, 2네요. 그죠? 예. 그럼 만사인간이니까 D의 가운데쯤이네요. 그죠? 위에서 한 8번째 구절 됩니까? 예, 7번째 구절입니까? 만사인간 젊은 날에 소년행락 얼마나 하겠느냐. 됐습니까? 예. 뭐 한다고요? 또 분위기가 좀 바뀌어져 있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다시 이제 갑니다. 예. 만사인간 우지 마라와 같이, 그죠? 미쳤까요? 에이. 적당한 때를 놓쳐버린 상황을 언급한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죠. 지금 여기서는요. 그죠? 예. 됐니? 앞에서 얘기했죠. 원산의 봄이들의 불탄불이 솟는다는 것은 지금 봄철 아름다운 풍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 이건 늦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또 뒤에서 말했던, 됐나요? 예. 그래서 만사인간이, 됐니? 예. 지금에 있는, 됐나요? 예. 이 젊은 날, 됐습니까? 예. 소년행락, 다시 소년시대 즐거운 것을 얼마 하겠느냐? 얼마 하지 못해. 됐습니까? 예. 근데 이것도 적당한 때를 놓쳐버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겠죠. 이걸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 짧은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다 하는데 B에 나와 있는 원산의 봄이든지는 전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예. 그래 본다면 답은 뭐 4번 정도로 보실 수 있겠죠. 됐나요? 예. 이 사칭가 생각보다 내용이 좀 많습니다. 됐나요? 예. 그래도 일단은 우리 5월령까지 나와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반복적으로 좀 보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해석을 해봐야 돼. 고전 시간은 항상 해석의 문제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됐나요? 예,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